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가타미 세계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박지용입니다. 자, 오늘은 좀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여기는 세종 올가교육센터에서 오늘 촬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까지 세종 올가교육센터에서 또 촬영하게 됐는데 오늘 마침 또 박 대표님 수업 있으셔갖고 과학 수업 하시죠? 네. 와, 뭐 세종까지 이제 누구 때문에 왔죠? 세종 학생들은, 세종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복 받은 거예요. 박정 대표님 오셨으니까. 세종시에 있는 이제 학생들 과학 수업이라든지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좀 많은 도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과탐의 세계잖아요. 네. 과탐의 세계에서, 지난 목요일 날, 아이들이 2023학년 수능 대비 첫 모의고사를 치렀습니다. 네. 야, 이 애들이 이제 코로나도 지금 굉장히 아직도 되게 위험한 상황에서 모의고사를 치렀는데, 첫 번째 가장 궁금한 거, 등급 컷 어떻게 나왔습니까? 등급 컷? 등급 컷이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좀 한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등급 컷이 물화생지? 네. 물리는 1, 2등급만 말씀드리면 네네. 물리는 등급 1등급이 42, 2등급이 35, 그다음 화학은 1등급이 45, 2등급은 40, 그다음에 생명은 1등급이 47, 2등급은 42, 지구과학은 1등급이 47, 2등급이 41. 야, 이건 안 변하네요. 매년 이렇게 3월 모의고사는 물리가 항상 먼저 어렵게 나오네요. 어렵게 나오는 게 아니고 네. 학생들이 고3들이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성적이 이렇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아니, 고2 때 끝난 거잖아요. 이거. 끝났는데 겨울 방학 때 공부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 과탐 같은 경우에는 2학년 때 보는 모의고사 난이도하고 그쵸. 3학년 들어와서 보는 모의고사의 난이도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3들이 이제 제대로 된 준비를 안 하면 자기는 공부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성적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다.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그거에 비해서 또 어떻게 보면은 생명하고 지구학은 47 컷이면 실제 지금 작년 수능을 보면 물리는 1등급이 43점이고 화학은 1등급이 45점, 생명은 1등급이 42점, 지구과학은 43점이었기 때문에 지금 반대로 그렇죠. 이제 지구과학 선택자가 제일 많고 그다음 생명, 그다음 화학, 그다음 물리 순으로 가는 건데 네네네. 어쨌든 많은 인원수가 시험을 보게 되면 네. 학생들은 생명하고 지구과학이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생명하고 지구과학 선택을 많이 하지만 네. 결국 수능은 상대평가고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문제를 어렵게 낼 수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변별력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생명 지구과학은 1등급이 작년 기준으로 봐서 물리나 화학보다는 더 낮게 그만큼 어렵게 이제 출제가 됐다. 근데 지금 3월 모의고사는 이제 생지가 좀 높게 나와 있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상대적으로 이제 이 난이도는 6평, 9평으로 갈수록 점점 높아질 거다. 그 높아지는 그 정도가 물리화학보다 좀 더 심하게 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박재홍 대표님은 사실상 이제 물화생지에 다 관심을 두고 계셔야 되잖아요. 논술이라는 부분도 그렇죠. 있기 때문에. 네. 그죠? 네. 그래서 출제 경향도 다 분석을 하고 계셔야 되고, 사실 오늘 저희 이 방송 끝나고 제가 또 이제 우리 본 스튜디오로 가서요, 물리화학 선생님들 또 모시고 또 찍습니다. 세부적으로 그러면 이제 물화생지는 디테일하게 어떤 문제들이 출제됐고 어떻게 되는 그 다음 저희가 방송에서 또 녹화해서 또 보여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제가 박재훈 대표님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렇게 이제 고3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를 처음 친 거잖아요. 네. 재수생은 안 쳤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고3 학생들만 순수하게 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고3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라는 것을 치르면서 어떻게 보면 의미가, 어떻게 보면 그냥 아이들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상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하잖아요. 물론 안 중요한 모의고사는 없겠지만 그래도 첫 단추, 나의 위치, 내신은 어느 정도 1, 2학년도 끝났기 때문에 그리고 또 3학년 내신은 물론 뭐 상대평가로 진행되는 게 있지만 절대평가인 그 성취도 평가로 되는 과목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3들은 모의고사 성적에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대표님이 보시기에 이 그 고3 학생들이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어떤 의미라고 할까요? 그런 걸 생각하는 애들이 많을까? 주변에서 이제 3월 모의고사에 대한 얘기들을 겨울방학 때부터 많이 하기 때문에 그죠. 이제 그동안 모의고사에 신경을 안 썼던 학생들이라도 처음 고3이 돼서 보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이제 시험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지금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하고 지금 이제 좀 차이가 원래 3월 모의고사는 3월 10일경에 봤어야 되는데 코로나 첫 해 상황 때문에 이게 이제 미뤄진 게 지금도 계속 미뤄진 상태에서 3월 24일? 오늘 이제 올해 같은 24일날 보게 되니까 고3들한테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다. 근데 왜 그러냐면 3학년 1학기 내신까지는 이제 손을 놓을 수가 없는 상태인데 그렇죠. 예전에 3월 초에 시험을 봤을 때는 3월 그 가채점 결과를 가지고 나름대로 내가 중간고사가 있지만 6편까지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시작을 한 다음에 중간고사 대비를 끼워서 갔는데 지금은 3월 모의고사가 이제 임제중 가채점 나오고 막 할 이 시점에 중간고사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만큼 고3들이 이제 수능 공부를 할 시간적 여유가 재수생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거나 마찬가지다. 당연하죠. 이게 좀 큰 문제인데 이게 한 보름 차이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그래도 고3들한테는 굉장히 불리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전보다는 그래도 좀 난 거예요. 그전에는 전부 다 상대평가였고, 내신 반영 비율도 보통 40, 50이 넘었었잖아요, 고3이. 근데 지금 이제 그 비율도 없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고3 내신이 상대평가로 표시되는 게 몇 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올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나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그 과탐의 물화생지 4개를 지금 어쨌든 2개를 선택해서 봤을 거 아닙니까? 네. 물리학을 보던 물리지학을 보던 화생을 보던 생지를 보던. 네. 그런데 분명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 과탐을 좀 변경하고 싶다. 과목을 1개나든지 2개씩 변경한 애들은 없겠죠. 그래서 1-2개 정도 변경을 할 것 같은데 자, 이런 아이들 변경을 해서 다른 과목으로 갈아타려는 아이들. 자, 이런 아이들의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또 박재영 대표님이 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말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제 과목쌤들이 얘기하실 때는 자기가 수업을 하는 과목을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니까. 네네네. 그 얘기를 들으면 물리를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죠. 뭐 화학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제가 물화생지를 다 이제 하는 입장에서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네. 학생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이제 공부를 한 학생들 제대로 공부를 좀 한 학생들 기준으로 대화를 나눠보면 지구과학은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진 않는다. 다 풀었는데 시간이 남았는데 채점해보니까 틀리더라고요. 자, 이 얘기는 제가 생각할 때 물화생지 중에서 30분 내에 50점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은 지구과학밖에 없는 것 아닌가. 나머지 물리, 화학, 생명은 구조적으로 30분 시간 내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시간을 주면 풀 수 있는 학생들이 꽤 되겠지만 네. 시간 내에 그 킬러 문제들이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 그럼 만일에 이번에 이제
만약 1, 2등급 정도가 아니다. 한 4, 5등급. 4, 5등급이 학생들이죠. 4, 5등급. 그러면 일단 지구과학은 끼우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외우는 걸 너무너무 싫어한다. 그렇다 해도 또 뭐 생명도 외워야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구과학은 좀 끼우고 나머지 이제 문화생 중에서 본인이 좀 편하게 생각하는 과목인데 무조건 쉽다고 생명을 선택하는 것은 또 아니다. 옳지 않은 어차피 방법이다. 뭐 작년 수능을 보더라도 생명 1등급 컷이 42점이었으니까 어려운 문제는 생명도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선택을 할 건 아니고 자기 성향하고 조금 맞는 선택을 해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교차 지원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선생님 저 과탐 안 하는 하나만 애들. 볼게요. 뭐 그쵸. 과탐 뺄게요. 이런 애들도 있는데 사실 그런 학생들은 일단 수도권 대학은 그쵸. 거의 포기하는 거나 교재를 마찬가지입니다. 포기한 거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그렇게 포기할 건 아닌 것 아니고. 같고 사실은 지금 변경하는 게 좀 안 좋지만 매년 보면 6평 때 가서도 변경하는 학생들이 있으니까 지금 조금 더 고민을 좀 해보고 제일 좋은 방법은 지금 시간을 재서 3월 모의고사 물화생지를 본인이 만일에 뭐 물리 지구과학을 봤다면 화생도 같이 한번 보고 그렇게 하고 선택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야, 우리 과탐의 세계에서 항상 뭐 댓글도 많이 청취자분들 달아주는데 이과생들 제발 좀 과탐에 신경 좀 써라. 과학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근데 이 수학보다 심지어는 수학보다도 제가 진짜 욕을 먹더라도 이런 얘기예요. 수학보다도 더 중요한 게 과학이다. 이과생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서울대 들어간 학생. 어때? 그렇죠. 이 과탐이 이제 자꾸 2학년 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네네. 나는 이제 언제든 과탐은 올릴 수 있다. 네네. 공부를 하면 언제든 내가 이거는 50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착각들을 많이 하는데 네. 실제로 제자 중에 서울대를 간 친구가 수능에서 4개 틀렸는데 네네. 그 4개를 전부 다 과탐에서 틀렸다. 4개를 틀렸는데. 그만큼 과탐 국어 100? 국어 100, 수학 100, 100? 영어도 쓸데없이 100. 100. 쓸데없이 100. 근데 과탐은 공부를 해도 이게 성적 잡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다. 근데 실제로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 틀린 개수가 뭐 10개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과탐에서 틀린 개수가 더 많으니까 이과학생들 중에. 현실적으로 지금 30분 내에 20문제. 20문제를 푸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쉽지가 않다. 쉽지는 않아요. 선생님들도 못 풀죠. 화학 같은 게 못 풀잖아요. 선생님들도. 못 풀죠. 네. 구조적으로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내가 작년에 우리 제자 중에 50점을 받은 화학을? 와. 했는데 천재네, 천재. 걔는 어떻게 풀었대요, 50점? 그 친구 대학생인데 이제 반수를 하는 했고. 과정에서 고3 때 생지를 했는데 예. 자기 자신이 있었는데 생명에서 멘탈이 털려가지고 이번에는 체제를 이제 화지로 바꿔서 하겠다고 해서 화학을 마지막에 한 2개월 정도 봐줬는데 이 학생이 시험 끝나고 나서 카톡이 와서 그냥 대박 났어요. 화학. 50점을 받았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걔 실력을 다 알고 있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랬더니 18번 문제를 풀다가 멘탈이 털렸는데 18, 19, 20번을 찍었는데 다 맞았다. 와, 찍어서. 대박이네. 그렇지 않으면 50점이 쉽지 않다. 그쵸. 현실적으로 풀어서는 시간 내에 못 푼다. 못 푼다. 그래서 보통 사실 상위권들한테 이렇게 이제 보통 하는데 출제자들은 대부분 1등급 컷을 45점에 놓고 출제를 하는데 이게 좀 쉬워지면 47점으로 가는 그쵸. 거고 좀 어려워지면 43점 막 이렇게 가는 거여서 그럼 이제 2개를 여유를 가지면 1등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니까 17번까지를 어쨌든 25분에 풀고 18, 19, 20번 중에서 하나를 5분 후 풀면 1등급은 나온다. 이제 이렇게 이제 순서를 좀 잡아서 네. 준비를 시키는데 전략은 과탐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어차피 뭐 다음 달에 또 있잖아요. 경기도인가요? 경기도, 것은 인천, 하여튼 하나 더 있고, 4월에 모의고사 하나 더 있고. 네. 자, 저는 사실 그 교육형 모의고사 고3들한테 저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6월, 9월 평가원 모의고사. 왜? 재수생들, 반수생이 들어오거든요. 같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인원 어느 정도 수능에서 볼 근접한 인원이 치러지는 평가 방식이잖아요. 자, 그러면 6월 평가원에 이제 모의고사 치러지는데 지금 아이들 이 결과들 과탐뿐만 아니라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도 이제 다 봤을 거고 좀 더 대표님이 좀 폭넓게 좀 얘기를 해주신다면 3월 모의고사, 4월 모의고사 치르고 이제 6월 평가원 재수생들을 같이 보는 평가원 모의고사까지 좀 남은 기간을 좀 어떻게 좀 준비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3들은 일단 시간으로는 재수생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쵸. 그 시간을 가지고 승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효율성을 가지고 승부를 해야 되는데 6월 평가원 시험을 보고 나면 고3들이 멘탈이 탈탈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그죠.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재수학원에 가서 네. 너 언제부터 재수 생각했냐? 네. 그러면 한 40% 정도는 6평 끝나고 나서 마음의 준비를 했다. 이런 얘기들이니까 그만큼 이제 3학년 같은 게 멘탈 관리가 좀 힘든데 해마다 보면 자기가 받은 모의고사 성적 중에서 수능 성적이 제일 좋은 학생들이 꼭 한두 명씩은 있다. 그 얘기는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 모의고사 성적을 올려갈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멘탈 관리에 문제가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수학 같은 경우에는 9월이 가야 전범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중간에 성적이 잘 나왔다 하더라도 또 과정이 나머지 잘못되면 추가되는 부분. 없는 거고 6평이 재수생 들어오고 9평이 또 들어오고 네. 이런 계속된 변수들 때문에 네. 이제 고3들이 멘탈 관리가 쉽지 않은 거. 네. 그게 제일 이제 첫 번째고. 네. 만약에 이제 과학으로 만약에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원래 제가 이렇게 겨울 방학 때 개념 잡고 3월 모의고사부터 6월 평가원까지는 수특 앤드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보는데 18, 19, 20번은 보지 말고 16, 17번까지만 6편까지 보고 6편이 끝나고 나면 수능 완성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킬러 문제로 가야 될 학생 이제 드디어 이제 40점이 넘어 나오는 학생들 그럼 킬러 문제로 가야 되니까 그런 학생들은 18, 19, 20번 킬러 문제 쪽으로 가야 되고 6평에서 40점이 안 넘는 학생들은 킬러 문제로 가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그 앞부분에 그러니까 1, 2, 3, 4면이면 3면까지 틀리지 않게 시간 내에 풀 수 있게 이런 연습들이 좀 같이 동반돼야 되는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3개월 텀 정도를 가지고 세워서 좀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다음 첫 번째 저는 수능을 항상 아이들은 11월에 보는 것만 수능이 아니고 전 6월도 수능이라고 생각해라 9월에도 수능이라 해서 우리는 수능을 꼭 3번 보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6월을 첫 번째 첫 수능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들 수학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아직 선택형 과목이 다 들어가는 시점이 9월이니까 네. 그 기간 내에 또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사실 과탐 같은 경우는 2학년 때 그렇죠. 끝난 거잖아요. 근데 진도 다 끝났으니까 확실한 등급을 만들 수 있는 과목들을 빨리 확실한 등급을 만드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특히 이과생들 과탐을 제가 매년 매년 얘기합니다. 나중에 천천히 인강 프리패스 끊어놓고 보지도 않아.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과생들 아니 잘 아시겠지만 우리 기수학원에서도 네. 이제 수업을 해보면 네. 학생들 들어올 때 국영수 탐구 성적 받아서 네. 1년 지난 뒤에 다시 국영수 탐구 성적 받아보면 네. 성적 향상이 제일 많이 되는 게 그쵸. 탐구라는 거죠. 탐구죠. 그죠. 그 얘기는 고3 때 공부를 안 하는 거고 네. 또
또 다른 의미는 공부를 하면 성적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과목이라는 그렇죠. 근데 이과는 반영 비율이 높기 때문에 반영 비율 높죠.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데 이제 이걸 이제 2학년 때까지 마인드를 가지고 국영수가 중요하다. 그 마인드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그러는데 3학년이 되면 반영 비율대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연세대, 시립대, 한양대는 수학하고 반영 비율이 똑같고 아시다시피 중앙대, 성대는 과탐 반영 비율이 35%니까 그죠. 그러면 고3들이 지금 자기 공부한 시간에 35%를 과탐 공부를 하느냐 한 명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뭐 35%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반영 비율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과탐 반영 비율 굉장히 높아요. 제가 이번에 수능에서 국어 2등급, 영어 2등급에 중앙대 약대 정시 합격. 그러니까. 다들 안 되고 심지어 배치 프로그램에서도 불합격으로 나왔는데 합격되잖아요. 왜? 반영 비율이 75% 국어 수학하고 과학 반영 비율이 75%가 넘으니까. 그만큼 과탐이 35%를 차지한다고 어마무시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등하시하고 밀어넣고 결국 재수를 해서 그걸 깨달아갖고 그게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돈 들고 시간 들고 비용 들고 2,500만 원 이상 들고 그죠? 그죠. 네, 부모한테 효도하시려면요 지금 과탐 공부하세요. 진짜로. 그러면은 아마 후회 없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이렇게 멀리 세종에서 올과 교육 입시센터에서 이렇게 또 오늘 또 녹화를 했습니다. 자, 앞으로 저는 이제 우리 박정 대표님하고 좀 제가 준비하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대학별로요. 대학별로 서울대, 연대 좀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사에서는 그거를 좀 하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촉박하고 그런 것 같아갖고 아예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학교별로, 대학별로 좀 세부적으로 핀셋 분석을 통해서 우리 또 꼼꼼하게로 정평이 나신 분입니다. 매우 디테일하고 꼼꼼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지속적으로 좀 매주 저희가 한 개씩 좀 촬영을 해서 업로드 시켜서 또 방송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왜? 박재홍 대표님하고 함께 하니까. 박재홍 대표님한테 뭐 궁금하신 거나 컨설팅 받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은 박재홍 대표님이 계신 거, 뭐 수업을 뭐 일산에서도 하시고 분당에서도 하시고 저기 하시니까. 그죠? 나중에 또 과학논술도 또 하시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많이 그 과학 관련해서는, 과탐 관련해서는, 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우리 박재홍 대표님이 항상 댓글 달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 또 대표님 먼 곳까지 와주셔서 네. 방송 찍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도 방송 또 한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